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룰이 결국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원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고 또 여론조사를 할 때 질문 문항을 민주당 후보와 가상 대결을 벌여서 누가 경쟁력이 높으냐라고 묻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당원 비중을 높이고 또 설문에서 민주당과 1대1 가상 대결을 벌리는 이렇게 질문을 묻게 되면 역선택을 많이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정홍원 위원장이 뚝심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선택, 누구나 지금 광범위하게 역선택이 일고 있고 역선택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엄정하게 어느 정도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는 바람에 어제 무려 7시간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선관위. 밤 11시 가까이 돼서 끝났는데 이렇게 마라톤 회의 끝에 역선택 문항을 직접 넣지는 못했지만 역선택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 서약식에도 불참을 했던 유승민이나 홍준표를 비롯한 4명의 후보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고 또 정홍원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사의를 표하는, 또 그리고 번복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파동을 겪으면서도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절충안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경선 룰을 둘러싼 논란들은 일단락을 짓고 이제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죠. 1차는 국민 여론조사 100%였는데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를 80%로 줄이고 당원 여론조사를 20% 넣기로 했습니다. 2차는 그대로 7대3, 국민 여론 70, 당원 30으로 하고 마지막 본 경선은 50대 50이죠. 이 3차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설문 조항으로 민주당의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을 벌여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묻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역선택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본선 경쟁력, 지금 가장 최우선되는 것이 본선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본선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다. 선관위도 반으로 나뉘어서 선관위원들 절반 이상이 역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홍원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이 역선택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소신을 갖고 관철을 시켜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당장 민주당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을 벌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 대세론으로 굳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 경선의 가장 핵심 키 쥐고 있는 것은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이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권리당원들이 이재명에게 몰표를 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충청권역 전체에서 예상외로 이재명이 이기기는 하겠지만 예상외로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권리당원들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본선 경쟁력이 높은 이재명에게 몰표를 주자, 이런 분위기가 흘렀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세론, 이재명이 거의 굳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재명과 양자 대결에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뉴데일리에서 의뢰해서 여론조사 기관인 PNR이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양자 대결, 윤석열과 이재명을 붙이니까 윤석열 40.5, 이재명 37.5, 윤석열이 훨씬 앞섭니다. 홍준표와 이재명을 붙여보니까 홍준표 28.7, 이재명 36.2, 이재명이 훨씬 앞섭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결과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특히 도드라지게 이 역선택이 규모가 굉장히 크고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난 2, 3개월 동안에 그 소위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죠. 야권 후보들만 내놓고 전체 국민에게 지지율을 묻는 이 방식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 거의 5, 6%에서 30% 가까이 급증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건 역선택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교차 투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 투표라는 것은 이제 정당과 관계없이 소신껏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교차 투표도 있고 역선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역선택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 역선택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하고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는,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역선택이 많은 주목을 받아서인지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에서도 여야 후보 전체를 놓고 하는 여론조사보다는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라는 것, 이걸 가장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제목만 보면 윤석열과 홍준표가 지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고, 또 뭐 어제는 홍준표가 앞섰다라는 결과도 나오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모두 역선택의 부작용이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당당하게 자신의 입으로 보수의 적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역선택이라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할까? 민주당과 너무 친한 것 아니냐? 문재인 정권과 너무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억측, 공격까지 받아가면서 왜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까? 밴드웨건 효과죠. 인기 있는, 지지율이 높은 정치인에게 지지율이 몰리는 그 밴드웨건 효과를 노려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과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빨리 좀 붕괴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필요성이 높은 이유는 지금 윤석열에게 모여있는 국민들의 지지는 문재인 정권 폭정에 윤석열이 맞섰다, 정면으로 맞섰다라고 하는 부분, 그 맞서면서 윤석열이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윤석열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기대가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국면, 이 프레임을 홍준표 후보로서는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 정권 교체를 너무 앞세우면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크게 내세울 업적, 브랜드가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까지 지냈지만 계속해서 선거에서 패하고, 또 뚜렷이 문 정권과 싸워서 성과를 올린 투쟁의 전력도 없다. 이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렇게 정권 교체, 문정권 폭정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나중에 본 경선에 가면 많은 부작용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역선택까지를 노리고 친민주당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많은 공격을 다른 후보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받을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는 지금 당장 급한 겁니다. 밴드웨건 효과를 노려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홍준표와 이재명의 경쟁 라인, 대립 구도,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세론을 형성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과 만약에 홍준표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이건 문정권과 관계가 없는, 정권 교체와는 관계가 없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지금 많은 지지층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정권 연장보다 10% 이상 훌쩍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용납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선명하게 맞서 싸워온 윤석열이어야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든 차별화를 꾀하지 못하든 어쨌든 이재명에 맞서서 문정권 교체를 선명하게 대립구도로 갈 수가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그런 부분들이 흐리멍텅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역선택까지를 바라고 친민주당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앞으로 두고두고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물론 지금은 급하니까, 윤석열 무너뜨리기가 급하니까 이렇게까지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까지 역선택에까지 이렇게 구애작전을 했지만 결국은 앞으로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홍준표 후보로서는 아마 우려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